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소식을 왜 외신에서 먼저 접하게 됩니까? 항상. 참. 일단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내년 하반기까지, 지금 이제 5월 초니까 1년 이상 이제까지 연장이 된 거죠. 자, 원래는 올 10월 달에 만료가 되기로 되어 있었던 장비 반입 기간을 제가 아마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미중 반도체 전쟁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 10월 만료되는 장비 반입 기간을 최소입니다, 여러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가 아니라 했다 하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중국 공장에 이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전쟁이라고 해서 무슨 미사일 던지고 이런 전쟁이 아니고요. 무역 전쟁이 전쟁이죠. 경제 전쟁. 이 전쟁에서 한국 반도체 칩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신호를 보냈다는 제목으로 지금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보낼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어쨌든 미국 정부 쪽하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무래도 여기저기 많이 심어놨겠죠. 그래서 심어놨는데, 우리 이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반도체 제조 장비 중국에 계속 내년까지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해줬어. 통보해줬어. 그래서 그렇게,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파이낸셜 타임스가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그래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 플래시 공장을, 수저우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공장을 운영 중에 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D램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레네는 뭐냐면 인텔입니다. 인텔의 낸드 공장을 인수를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너희 인텔 거 인수해서 낸드 지금 인수했는데 장비 반입 안 하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우리 지금 이거 10조 주고 샀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겠죠. 우리 좀 이렇게 연장해주고 해줘야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작년 10월부터 중국의 이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를 했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년의 유예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 한국 정부는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해당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이창양, 이분이 이제 지난달에 방미 기간 동안 러먼드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의 내용은 산업부 관계자 쪽 이야기로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중국이 마이크론 일로 들어와 이렇게 하고 좀 분위기가 좀 경색되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 소식이 나왔고요. 자, 한국은 최근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출 감소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반도체 수출액은 63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4월 108억 2천만 달러보다 약 한 40%, 정확하게 41% 급감을 했어요. 4월
대중국 수출은 95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5% 감소했습니다. 물론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인은 저는 이게 무슨 뭐 반도체 장비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중국의 어떤 소비 둔화, 지금 물론 소비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국 수출액 가운데 이 반도체 비중은 2021년 30.8%에서 올해 1분기에는 27.1%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반입된 장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중국 반도체 라인에서 노후화된 설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극자회선, EUV 노광 장비와 같은 첨단 장비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중국에 들여보낼 수는 없어요. 이 장비까지는. 그래서 중국 안에서 반도체 미세 공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확보를 늦추면서 동맹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한 이거 두 가지 포석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왜냐? 첨단 장비는 못 들어가고 대신에 중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한국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택한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이 견제 효과를 노린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중국이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그 미국 반도체 기업 규제를 통해서 YMTC와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죠. 마이크론을 규제하면서 YMTC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키우려고 하니까 오히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장비 반입을 허용하면서 그쪽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 잘 팔릴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중국 경쟁사보다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게 한국 기업의 기술 우위가 중국 기업 대비 훨씬 미국 국익에 유익하다 이렇게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마이크론과의 관계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기업을 견제하길 바라면서도 미국 기업의 입지를 위협하지 말도록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이 마이크론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할 것을 한국 반도체 기업이 대체 공급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중국 반도체 회사가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있기를 바래요. 중국 기업이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기를 바라면서도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시장을 한국 기업이 또 가져가는 것은 싫다. 뭐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단기 악재, 뭐 중국에 있는 공장의 어떤 장비, 부품,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